안녕하세요. 늘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이종천입니다. 최근 지역 불문, 종류 불문, 평수 불문, 키 맞추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취득세 중과 규제가 더해지며 복잡해진 취득세 내용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확 달라진 취득세 적용 세율 중과 및 절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가 작성하는 영수증 하나가 전부였던 취득세까지 2020년 710 등 규제가 복잡해지고 세율이 12배까지 올라가는 취득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납세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법적 안정성의 파괴를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폐업을 하는 등 쓰러지는데 정부는 과도한 세금 규제로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취득세로 작년 33조를 거두며 국가만 부자가 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며 분노를 사고 있죠.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발표부터 하고 반발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전체적인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하고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세부 설명 및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취득세율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3주택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8% 인상이 되었고요.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경우에는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나 대체주택, 그리고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1에서 3%고요.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까지는 8%입니다.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 시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고지로 전반적인 주택 심리가 유축이 되고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눈치 보기 및 버티기에 들어가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매 대신 증여로 자산 지키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서울 25개구 가운데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증여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율을 12%로 대폭 상승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일 경우, 두 번째,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2%로 대폭 상승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특히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 즉 공시 가격에서 매매가액인 시가, 즉 감정평가액이나 유사 매매가로 변경을 할 예정이어서 올 2022년도에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증여 관련 취득세의 절세 전략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세로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증여로 가고 있는데요. 증여 경우도 조정 지역 내의 공시가 3억 이상 주택은 증여세율 12%로 급등하자 최근에는 직접 매매, 즉 양도를 함으로써 증여세 제로 효과와 증여취득세의 중과 면제를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자녀 소득 중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만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이제 부모 양도세 문제는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한데요. 채무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비율이 결정되므로 증여자, 즉 부모의 상황에 맞게 채무 금액을 조정을 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여하는 부모가 비과세 적용 대상일 경우와 부모가 기본 세율자의 경우와 세 번째로 부모 증여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인 경우인데요. 먼저 부모가 비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부모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보증금을 인상을 시켜서 채무액을 넓히면은 더욱더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증여자가 기본 세율 대상자인 경우, 요 경우에는 부모 양도세와 자녀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채무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모 증여자가 중과 대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 양도세 중과로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을 시키거나 혹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인도를 해서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부과시키는 주택수 기준이 1세대 기준인데요. 그러면 그 1세대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8에서 12%까지 중과가 되므로 세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임대월 기준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그 기본은 이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일정 소득이 있는 미혼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인 자녀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즉 2020년 12월 31일 작년 기준으로 70만 2,870원이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이 있어야 되고 과거 1년 동안에 이제 방금 말하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1세대로 환산을 해서 세대를 이제 분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이제는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권이라든지 멸실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수를 판정하였는데요.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1주택자로 취득세가 1에서 3%였죠. 그런데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은 3주택자가 되어서 8에서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한지 여부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여부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주택분 변동 신고 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등록 시에는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부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이나 멸실된 입주권,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중과가 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렇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멸실된 입주권은 이건 건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토지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4%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에는 이게 향후에 사무실로 쓸지 주택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인 상가로 봐서 취득세 4%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상속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이후 5년 이내에, 5년 이내까지는, 5년 이내의 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2.8% 취득세를 적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상속 후 5년까지는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에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주택의 경우 소수 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즉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상속 주택의 경우 1순위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 주택에 거주한 자이고 3순위는 연장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비구역 내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요. 취득세가 기존 취득세인 1.1에서 3%가 적용이 되는데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요. 취득 시에는 법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1% 취득세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주택을 판정 시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유시하고 양도시인데요. 보유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가 보통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 중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는 3주택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며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 적용 시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만 보고 투자 시 보유세와 양도세 문제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공 목적이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노인 복지 주택 중은 지방 시행령 개정안에서 취득세 중과 제 항목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 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주택 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한 주택, 사원형 주택,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여기서 방금 말하는 이런 12가지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에도 제외가 되고요. 중과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수요로 인정을 해서 신규 주택 취득 시 1에서 3%의 기존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물론 취득세가 이제 추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 기간은 양도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기간과 동일하며, 즉 정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정전주택 양도 기간은 1년 내이고요. 그 외의 케이스는 정전주택 양도 기간이 3년입니다. 단 신규 주택으로 전입 요건, 즉 전 세대용으로 입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전주택이 재개발 지역이고 신규 주택이 대체주택인 입주권이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적용이 되어 신규 주택 취득 시 1에서 3%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단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 인가인 이후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히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음에는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